예, 사주와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등용이운, 공화사신 원리에 대해서 공부한 바가 있는데요. 그 내용은 연간에 의해서 월에 12개의 간지가 결정이 돼요. 12개 중에서 하나로 태어나면 이번 달이 을묘월인데요. 을묘월은 또 60개의 일주, 60개의 일의 간지를 관장을 해요. 그러니까 일주 입장에서는 이 월주가 환경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환경을 만들어낸 연간은 이 환경을 만들어낸 그 본질, 근원, DNA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 DNA가 12개의 월의 간지를 관장을 하고 그 중에 을묘월에 태어났다면 또 을묘월은 일에 60개의 간지를 관장을 해요. 이 월주, 을묘월 자체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 60개의 간지 중에 경진일주로 태어나면 이 경일간은 또 시의 12개의 간지를 관장을 해요. 결정을 해요. 예, 그래서 일간인 본인, 나의 입장에서 보면 월주는 월간과 월지, 이 월주는 일간의 환경 내지는 골격이 되는 거예요. 이 월주의 환경이나 골격을 만들어낸 그 근본적 DNA는 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DNA가 월주를 만들어내고 또 월주는 60개의 일의 간지를 관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로 태어났다는 말이죠. 60개 중에. 그리고 일간은 또 12개의 시위의 간지를 관장을 해요. 예, 그래서 연주를 이게 아까 DNA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묘화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는 뿌리를 의미하고요. 즉 DNA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 뿌리에서 싹이 트죠. 12개의 싹을 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태어났죠. 12개 중에서 하나로 태어났습니다. 또 그 한 개의 싹은 60개의 꽃을 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60개 중에 경금이라는 꽃을 피웠는데 이 경금은 또 열매를 12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태어난 시간은 진시다. 그러면은 경진이라는 열매를 맺은 것이죠. 이 원리가 바로 등용이온 공화사신의 원리입니다. 예. 그래서 이 천간은요, 지지 대비 상대적으로 양의 기운입니다. 아, 지지는 천간 대비 상대적으로 음이고요. 천간은 기라고 그러면 지지는 질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기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무형이죠. 상대적으로 지지는 기가 천간보다는 기가 더 뭉쳐져 가지고 분자라든지 일종의 물질, 질로 돼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천간은 양이기 때문에 또 기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활동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대운, 가보대운이 왔다. 그러면 갑은 굉장히 활동적이에요. 먼저 옵니다. 또 상대적으로 지지는 음이기 때문에 수렴, 응축하는 기운이 있어서 안정적입니다. 상대적으로 천간은 양의 기운이기 때문에 팽창, 확산, 발산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활동적이에요. 그래서 천간은 밖으로 드러난 모양이에요. 우리들이 보이는 모습이고요. 지지는 보이는 모습과는 다르게 실제의 모습입니다. 실제의 모습. 천간이 정신이나 의사, 생각이라면 지지는 멘탈이 아니라 피지컬이고요. 육체고요. 천간이 생각이나 의도, 방향성, 하고자 하는 인텐션이라면 지지는 현실적인 거예요. 현실, 이미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 있죠. 천간이 원인이라면
지지는 그 결과가 되는 것이죠. 여기 연간은 DNA니까 이 DNA에서 12개의 싹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12개 중에서 을묘라는 싹으로 태어난 사람은 또 60개의 일의 꽃을 필 수가 있는데 경금이라는 꽃을 피웠고요. 60개 중에서 경금이라는 꽃으로 경진이라는 꽃으로 태어났죠. 그럼 이 경금의 꽃은 12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태어난 시에 보니까 또 경금이라는 열매를 맺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모두 천간에 있는 글자들은 이게 원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시초, 일단 이 연간이 DNA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게요. 그래서 천간은 기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가 실제의 모습이고 현실이고 결과이기 때문에 질이기 때문에요.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사주 공부를 할 때는 천간은 생극재화를 보고요. 생하고 극하고 아, 통제해가지고 따르게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지는 합, 형, 중, 하, 해를 공부하는 게 사주 공부의 다입니다. 예. 이 사주도 원리가 보면은요. 연이 하늘이라면 지가 땅이고요. 월이 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일이 사람에 해당해요. 일시가요. 예,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연이 하늘, 월이 땅, 일시가 천지인에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은 근, 뿌리, 싹, 꽃, 열매, 뿌리에서 싹이 돋아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주역 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원형이정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원형이정.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근에 해당하는 거는 이게 천은 또 하늘을 의미하는데요. 이 시간을 의미를 해요. 시간. 또 천지인으로 이 연 자체를 각 연주, 월주, 일주, 시주를 천지인으로 각각 또 나누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천에 해당하는 것은 시간이고요. 지에 해당하는 것은 공간이에요. 공간. 천간이 지지를 지배합니다. 이 공간적, 물리적인 게 아무리 보존을 하려고 해도 자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변형되게 돼 있습니다.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공간을 지배하게 돼 있습니다. 천간이 지지를 지배한다, 관리한다, 통제한다.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서 사람 살죠. 천지인. 이 시간으로 보면요. 연의 시간은 초년기입니다. 초년기를 예전에는 환갑잔치를 주로 할 때, 즉 대부분 그 환갑을 살으면은 오래 살았다고 할 그 시대에는 연을 보통 15세가량으로 봤습니다. 15세까지죠. 월은 아, 여기도 15 이렇게 오면은 이제 30세까지 봤고요. 45세까지 봤고요. 일은요. 시는 60세까지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60 환갑을 넘기면 어떻게 하느냐? 다시 초년으로 되돌아옵니다. 연으로 되돌아옵니다. 15년, 15년에서 60 다 살면 61에 연으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라고 하는 설이 있었어요. 예, 주역의 선천계, 후천계에서는 그렇게 후천계가 다 하면은 선천계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러나 사주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극소수고요. 지금은 평균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이 초년기를 지금은 어떤 양반은 18세까지로 보고요. 여기를 이제 35, 6세, 또 여기는 한 54세, 5세, 여기는 시는 55세 이후 이렇게 보는 설도 있고요. 지금은 다 장수하기 때문에 아예 20년씩을 보자. 연이 20년, 월이 20년, 아, 그, 일이 20년. 그러면 여기까지가 60이죠. 60 넘어서는 나머지는 다 노년기로 보자. 아무튼 요거는 15년으로 보는 설이 있고 18년식으로 보는 설이 있고 지금은 20년식으로 보는 설이 있고 이게 다양합니다. 에, 그래서 이게 천은 시간에 해당하는데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요.
예, 지는 공간인데요. 연은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국가라든지 해외를 의미해요. 월은 사회나 직장을 의미하죠. 일간인 내가 아,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월이 그래서 사회공입니다. 학생 같으면은 뭐 학교가 될 수가 있고요. 또 뭐 고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 일은 내가 머무른 장소죠. 그래서 가정, 나의 집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시는 나의 제2의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내가 카페를 냈다. 그러면은 이게 나의 입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시입니다. 그래서 시를 문박이라 소리를 문 밖에, 그걸 문호라고들 합니다. 문호. 그래서 밖에 카페나 사무실을 차렸다. 그러면 그 사무실도 나의 공간이죠. 예. 나의 카페나 식당, 이런 것도 나의 공간입니다. 예. 그래서, 나 입장에서 보면, 일간 입장에서 보면, 아까 월은 나의 환경이라고 그랬죠. 나의 환경이자 골격적 테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밖에서 접하는 사회, 직장, 학교,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공간적으로. 또 일간인 나로부터 보면은 연이 가장 먼 곳이에요. 연이. 그래서 해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해외요. 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나는 월주가 관장하는 60개 중에 하나로 태어났고요. 월주는 또 연간에 의해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연이 DNA에 해당하고 뿌리에 해당하죠. 이 꽃으로부터 보면은 뿌리가 가장 멀어요. 그래서 연을 해외라고 그래요. 해외. 그래서 연주에 인성이 있다. 그러면 해외 유학할 가능성이 큽니다. 내지는 초년에 정인이 있다. 연간에 어려서 공부를 잘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초년기에. 예, 또 내 입장에서 보면은 시도 문박히고요. 연도 문박히인데 이건 멀리 있는 문박히라는 거죠. 이 사주를 볼 때 안과 밖, 내외를 구분할 때 일과 월이 가운데가 있으니까 내로 보고요. 또 연과 시는 상대적으로 밖에 있으니까 이거는 문밖, 아예 가게라든지 에, 사업장이라든지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는 멀리 있는 문밖이니까 해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지는 공간적으로 국가, 사회나 직장, 내 집, 여기는 시는 제2의 나의 공간, 내 개인 사무실, 이게 지지에 있다. 내 개인 사무실이. 그러면은 나만의 지지는 드러나지 않은 것이거든요. 천간이 드러난 거고요. 내 개인 사무실이 있으면 남들이 모르는 나의 비밀스러운 공간이 되는 것이죠. 예, 이렇게 크로스 해가지고 함께 보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또 이는요, 일간이 나뉘고 나를 생해준 것이 부모예요. 그래서 월이 부모, 형제에 해당해요. 월의 부모, 형제. 형제가 부모는 알겠는데 왜 형제냐? 아까 월주가 나와 같은 간지를 60개를 관장을 한다고 했어요. 이게 나는 태어나서 일주의 자리를 잡았지만 다른 형제도 있을 수가 있거든. 이 60개를 관장을 하니까 쉬운 아홉 간지 중에 형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월주는 궁이자 이 궁이라는 것은 집이라 소리입니다. 공간이라는 거죠. 룸. 예. 그래서 부모의 공간이자 집이자 형제의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멀리 있으니까 조상이 되는 거죠.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윗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시인은 내 자식의 공간이에요. 시인은요. 그래서 일지가 형충파해로 완전히 파손이 됐다. 그러면은 혼인에 불리한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시지가 파손이 됐다. 그러면은 자식 복이 많이 없는 거예요. 좋지가 않죠. 예. 보통 이게 이제 천지인과 이렇게 드러난 모습과 실제적인 거, 요 원인 결과 요것까지 함께 크로스해서 봐야 됩니다. 크로스해서 보통 일시를 나의 영역이라고 하고요. 연월을 타인의 영역, 사회의 영역이다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자식 남은 나와 한 가정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일시가 나의 공간이고요. 연월이 타인의 공간에 해당하는 그렇게 가장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나 아, 사주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일간이 나예요. 아신 나를 이야기를 하죠. 아, 나를 제외한 나머지는 본질적으로 내가 아니죠. 나머지 일곱 글자는 내가 아니에요. 일지도 내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좁게 보는 것이 일간만이 나하고 일지를 포함해서 연주, 월주, 시주는 다 타인이고 사회 영역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죠. 주로 혼인을 할 때 결혼, 이혼 이런 걸 판단을 할 때 이렇게 봐야 제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일주가 간여지동으로 돼 있다. 갑인, 뭐 을묘, 경신, 신묘, 일주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간여지동이 돼 있면은 일주 자체가 일간과 일지가 나에 해당합니다. 나에 해당하죠. 나머지가 시주, 월주, 연주가 타인 및 사회를 의미를 해요. 또 어, 일과 시를 나의 영역, 나로 보고 이렇게 봤을 때는 연월이 타인의 영역, 사회의 영역으로 보는 거죠. 아까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죠.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일반적인 것입니다. 또요, 이 사주 여덟 글자,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자체가 다 나고 대운이 사회고 타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대운 대비했을 때는 이 사주 글자 여덟 글자가 다 나예요. 내 거예요. 안 좋은 대운이 와서 나의 재성을 완전히 파괴시키든지 합반을 시키든지 꼴을 시켰다. 그럼 나의 재물이 대운한테 타인한테 뺏기는 거예요. 이건 타인 영역이 되는 것이죠. 또요, 상대적으로 대우는 이 그 사주 여덟 글자 원국의 확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대우는 이 월주의 연장이요 확장입니다. 이 월주가 정해지는 것도 아까 이야기한 말씀드린 연간에 의해서 연간이 월간지를 관장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연간지가 이게 월주의 연장이 확장판이 대운이니까요. 연간이 대운마저도 관장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 세운 하나가 타인의 영역이고요. 대운까지가 나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대운은 월주, 계절의 연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모두 다 필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모두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동양학이라는 게. 예. 예. 마치 이 사주를 보면은요. 일반적으로 좀 전에 월주가 부모 형제공이라고 그랬고요. 이 사주에서 부친을 찾아보면은 아버지는 보통 편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경금은 편제고요. 유금은 정제입니다. 그런데 편제는 여기서 부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조상궁, 월 부모궁에 있는 편제가 아버지가 아니라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경우는 조상궁에 있어도 이 정제를 부친으로 봐야 됩니다. 이렇게 편제가 부친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부친 성이 이렇게 화에 의해서 다 포위가 당했고 뿌리가 없어요. 근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어, 허투였다고들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현, 어, 전통 명리에 의하면은 경금의 근은 유금이 될 수 있고 술토에도 신금이 있고 또 시지에 있는 술토에도 신금이 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이 자체 내로 보는 게 봐서 그렇습니다. 이 자체적으로요. 그러면은 이거는 화구에 있었고 좌우에 화들이 투입이 됐어요. 투관이 돼가지고 이 술토 화구에서 정화가 투관되고요. 병화가 투관돼서 포위를 당해서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친으로 볼 게 아니라 재성이 힘이 없고 허한 상태로 투관되면은 이거는 말하는 재주라고 본인의 그 재능, 기술, 말솜씨를 의미한다고들 하죠. 그래서 이거는 부친이 아닙니다. 반면에 기지는 이게 실로 온 거예요.
이 천간은 뿌리가 있어야 실오게 되는데요. 이 월주 자체와 연간, 일간을 보면은 비록 어, 편재이지만 부친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정제가 진정한 부친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사주를 보고 아이고 아버님이 초년에 돌아가셨겠네요. 예, 한 11살 정도에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랬더니 맞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대운에서 기유대운이 왔어요. 그러면은 아버지 입장에서 기운을 받는 어, 또 다른 유금이 와서 힘이 세졌는데 왜 돌아가셨느냐. 이 유금 입장에서는 위에서 정화로부터 극을 받고요. 여기 술로부터 어, 유술해 내지는 유술천을 받아서요. 또 멀리 있는 술토로부터도 천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물을 놓고서 기다리고 있는데 대운에서 딱 온 거예요. 이게 출현이 돼서 요 대운에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마치 정민년이 왔어요. 그러면은 이 정화가 출현이 된 것이죠. 그리고 미술형, 술미형으로요. 이 술토가 동업니다. 움직여가지고 유술해를 해가지고 이 유금이 괴되고 파손돼서 부친이 11, 이 양반, 이 병화 양반의 11세 때 여기 초년기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사망을. 예. 이렇게 제가 천지인 이렇게 연월일 시 이렇게 다 나누어서 봤지만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어프로치를 해야 사주를 정확하게 통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리를 알아야 이걸 모르고 있으면 보다 더 정치하게 볼 수 있는 그 툴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치 바둑을 둘 때 정석을 공부해 놓는 과정하고 같습니다. 정석을 다 공부를 하고 나중에는 그 정석에 얽매일 필요 없이 바둑을 두어라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명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 8글자를 보면은 늘 천지인의 입장에서 시간과 공간과 사람의 관계 요거를 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아까 천간은 보이는 거, 또 정신적인 거, 지지는 드러나지 않은 거, 그러나 현실적인 거, 청과는 기적인 거, 지지는 질로 돼 있다. 그래서 기는 근의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 예, 지난 영상에서 간지할 때 지가 떠받치다, 지탱해주다 그런 역할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천간은 걸록을 세웁니다. 록을 세워야 천간이 힘을 받게 돼 있어요. 예,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 사주를 늘 이건 아주 기본적인 그 툴입니다. 늘 사주 8글자로가 왔을 때 요 천지인의 입각에서 시간과 공간과 사람 관계가 어떻다. 이건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느 영역이 단지, 어느 영역이 타인 영역인지, 또 천간의 성격, 지지의 성격. 다음에는 이 이제 궁은 알아봤으니까요. 이 연이라는 공간, 이게 공이죠. 월이라는 공간에는 부모 형제 공이고요. 또 여기처럼 연월이 부모 공이에요. 부모의 공간이에요. 대부분의 사주에서 어머니가 연에 있는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꼭 월이 부모공이라고 그래서 그거에 얽매이면 사주를 제대로 통변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DNA에 해당하는 여기에 정인이 왔다. 또 정관이 왔다. 칠살이 왔다. 또 정인이 연지에 왔을 때는 어떤 일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또 뭐 일지에 편관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렇듯이 궁과 성의 원리를 함께 크로스해서 궁별로 대입하여서 생각하는 그 원리, 그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